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도로 개설을 했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 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예, 건축 허가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겠죠? 자, 누가 이런 거 하기로 했죠? 특광별별 시장군수. 여기 이제 예외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와 이런 걸 했습니다. 안 해줘요. 그럼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여기서 사업 언제 할 것인가, 적어도 1단계, 2단계, 이건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에서 앞으로 사업을 언제 할 것인가, 토지 소유자 권리가 어떻게 구제될 것인가, 사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밝혀져야 됩니다. 구상이.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매년 검토해서 2단계를 1단계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특별시장 군수인데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냥 국가 목적으로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 수립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누가 해요? 특별시장 군수. 국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죠. 지정받은 사업 시행자도 있죠. 근데 한국공사가 지정받을 때 토지를 일정 면적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사업할 때는 실시계획 작성해야 돼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고시를 하게 되는데 사업 시행자의 실시 인가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와 관련해서 꼭 이것만이 아니고 나중에 또 어떤 그 사업 관련해서 원상 회복을 위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이행 보증금 예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제 원래는 공사 끝나고 준공사인데 분할 시행한 경우에는 분할된 구역별로 준공사 받을 수 있고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뭐 할 수 있죠? 수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데 일시 수용할 때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익사업법. 그리고 이제 일시 사용할 때는 상대방 동의 받아야 되는데 그 사용하기 얼마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돼요. 3일. 출입할 때는 7일. 근데 이제 야간에 출입할 때는 승낙 받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이제 실시계획도 이것이 효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제 10년 후에 실시계획이 작성되거나 고시된 경우 하는 것은 이제 인가받은 경우 하는 것은 시험 알려줘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10년 숫자 기억 안 해도 돼요. 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너무나 오래 한참 후에 실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랬을 때 몇 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5년. 그런데 토지를 내가 3분의 2만큼 충분한 상당한 정도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5년 지났다고 해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완성도가 있는데 무효화시키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몇 년 지난 다음 날 효력 없어요? 7년. 소유권을 다 확보했어요. 그러면 재결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효력을 잃을 필요가 없고 그랬습니다. 그 제도는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말이 권리구제와 관련해서 내용은 일치하는데 이제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여기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건축허가 등을 못 받는다고 했죠? 여기 뭐 농경지다 이러면 농작물 재배하는 건 상관없어요. 사업하는데 방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 단계별 여기 사업이 결정 고시되고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아까 협의 매수하거나 수용 보상금 받으면 돼요. 근데 사업을 2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또 하나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20년 동안 안 한 경우, 이것은 한번 읽었나요 앞에서? 20년 동안 사업을 안 하게 되면 20년 된 다음 날 이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작년에 나왔다 했잖아요, 단독 문제로. 20년 동안. 근데 이제 20년 안 됐어요. 20년 안 되면 효력 상실하는 게 없습니다. 효력을 원래는 이렇게 결정한 것을 효력을 없애려면 이 결정으로 없애야 돼요.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폐지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제를 해야 돼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관청이 뭐 하겠다고 우리의 권리를 속박해놓고는 지가 까먹고서 막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그랬어요.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근데 그것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잘못됐다 하는 위헌 판단에 결정을 해서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이거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괜히 해서 우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해서 20년 된 다음 날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진다 하는 제도를 준 거예요. 이제.
자, 2년은 몇 년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제한이 많아요. 자, 2년 동안 사업을 안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조차 수립을 안 했거나, 아니면 수립했는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뭐 2단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2단계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설 건축물, 그리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재축, 개축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현재 건축물 있는 사람은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개축, 재축은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도시공관리 결정 고시하고 나서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개축, 재축도 안 돼요, 원래. 왜냐면 당장 사업할 수도 있거든. 당장 사업은 어차피 철거할 건데 뭐하러 돈 들여서 개축, 재축을 하겠어요. 근데 2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을 때, 안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조차 수립을 안 했거나, 수립을 했는데 어디에 포함 안 됐을 때? 1단계에 포함됐을 때. 그럼 이제 1단계에 포함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1단계에 포함되면 저 도로 건설을 얼마 이내에 하겠다는 거예요. 3년 이내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1단계에 포함 안 되면요. 3년 내에는 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몇 년 있다 할지도 몰라요. 15년 있다 할지 20년 있다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연한 그런 도시공계시설 부지에서조차도 가설 건축물도 못하겠다. 공작물도 못한다. 재축, 개축 못한다. 이건 너무 지나친 제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2년 동안 사업 안 했는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어려워요. 자, 2년 이거만. 2년 지났어요. 사업 안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뭐 할 수 있다? 가공, 재개 할 수 있어요. 가공, 재개, 가공, 재개. 가설 건축물, 공작물, 재축, 개축. 할 수 있다. 뭐 일반적인 건축물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단순한 거. 그래서 뒤에 가면 가설 건축물이 건축법에서 이 존치기간이 3년 이내예요. 아까 1단계에 포함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년 동안은 사업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2단계에 포함됐어요. 3년 있다 하는 거예요? 몰라요 아직. 모르죠. 3년 있다가 또 1단계 포함 안 될 수도 있어요. 매년 검토해서 2단계, 1단계 포함시키는데 3년 지났더니 역시 1단계 포함 안 됐대요. 그러면 3년 연장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 3년 연장할 수 있어요. 사업할 때까지는. 이제. 사업에 방해되니까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업에 방해하면 안 되면 돼요. 자, 그래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년 한 것은 이제 건축법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자, 2년 동안 사업 안 했다. 다른 요건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편하게 읽으시고, 자, 할 수 있는 거 가공, 재개. 시험에서는 이 순서가 좀 바꿔서 나올 겁니다. 나오더라도.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거 하려면 이제 토지 형질 변경. 이것은 당연히 부수적인 거니까 이게 가능하면 부수적인 행위는 되죠. 나중에 이제 좀 부석인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틀리게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가설 건축물 공작물은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그 특광 별별 장수가 이건 이제 철거해라 3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줘요. 철거해야 돼. 내 돈으로 해야 돼 이거. 이거는 보상 받는 거예요. 이거는. 재축, 개축은 이건 이제 여기에 그 사업시행자가 매수하거나 수용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이건 이제 내가 살던 집이잖아. 이거는 꼭 집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부담을 안고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나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2년 가공 재개 이제 부정적인 말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년은 사업을 안 한 거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3개월은 뭐였죠?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2년 한 것은 의제된 항목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라는 건데 얘는 뭐 틀리게 안 나올 거니까 중요한 숫자 아닙니다. 자, 이제 다음에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어요? 이제 10년. 10년 동안 했을 때는 이제 그동안 3가지였는데 오늘 공부한 것까지 4가지가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매수 청구권이에요. 매수 청구권. 자, 여기는 토지. 여기는 토지 소유자는 건축허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죠? 근데 이제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대요. 아까 2년 동안 하면 이런 좀 경미한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안 하면 이제 이거는 내 땅을 매수해가라. 매수 청구권. 이게 이제 민법에 있는 매수 청구하고 좀 말이 좀 달라요. 민법의 매수 청구는 내가 매수하겠다 하는 청구인데 여기는 왜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수해가라 청구한대요. 말이 좀 헷갈려요. 매수해가라. 사가라.
그 주어를 이제 주체를 누구로 보내냐에 따라서 그것도 아닌데 이거 민법하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 바뀌어놨어. 그러니까 매도 청구권 공법에서 하면 매도를 매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매도를 해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놨어 이건. 매수해가라. 내가 매수하겠다는 게 아니야. 매수해가라. 매도 청구는 이제 내가 매도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매도해라 이러는 건데 어쨌든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좀 헷갈려도 자, 매수해가라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가라. 내가 팔겠다 이 말이에요. 자, 저 토지. 근데 이제 요건이 있는데요. 이 매수 청구권은 먼저 요건이 저것이 자, 10년. 10년 동안 사업 일단 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목이 돼야 돼. 지목이 돼. 지목이 돼라는 것은 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월에 한 분들은 허리는 좀 안 아프죠? 근데 3월에 공부한 사람은 허리가 아프죠, 지금. 미안합니다. 2시에 저는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2시 조금 넘을 것 같아요. 1월에 해도 허리가 아픈가, 지금? 그래서 조금 적응됐죠, 지금은. 이제. 저도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책을 딱 보는데 한 10분 보니까 졸립더라고요. 강의 준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모르는 내용을 내가 보려고 민법 좀 판례 좀 보려고 했더니 한 10분만 있으니까 막 졸려가지고 죽겠어요. 이제 이거 하는 거는 뭐 하루 종일도 했는데 아는 거를 정리하는 거니까 강의 주면 제가 강의 준비하는 게 여러분 공부하는 거 더 많아요. 시간이 엄청나게 준비하는데 근데 공연하는데 모르는 내용 보려고 했더니 막 되게 졸립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지금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어렵죠. 이제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목이 뭘 돼요? 대인 토지에 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기본. 두 번째, 밑에 쓰면 좋겠는데 여백이 작으니까 옆에다 쓰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수를 청구하느냐? 누구한테 사라고 하느냐? 저 도로 개설하겠다고 누가 처음에 구상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데 기본 원칙인데요. 근데 이 사람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물론 지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장이 할 수도 있고 여기 공공기관, 민간이 할 수 있죠. 그럼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면 돼요. 두 번째. 누구한테? 시행자. 자, 물론 얘가 하면 얘가 이제 시행자인데 얘지만 요거는 그냥 자치단체 장으로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시행자로 하는 거예요. 자, 원래 기본적으로 특별한 말 없으면 누구한테요? 특광별별시장 군수. 얘네들이 하기로 해놓고 얘네들이 사업을 안 하면 10년 동안 박제했으니까 네가 책임 있는 거 아니겠냐? 사가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시행자를 정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 있는 거예요? 시행자가 책임 있는 거죠. 시행자에게 하는 거죠. 혹시 여기 내 땅이 속해 있는 곳에 어떤 무슨 팔각정을 만들어야겠는데 팔각정 설치 의무자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누가 해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면 돼요. 그 사람이 사가지고 설치해야 되거든. 자, 이제 매수 청구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하면 저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해볼게요. 갑이 매수해라 청구했어요. 그러면 꼭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매수 의무자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매수를 할까? 매수를 하지 않을까? 결정해야 돼요. 매수를 하기로 하면은 이제 6개월에 결정해서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매수를 하기로 했을 때는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 매수할 때는 뭘 지급해야 돼요? 현금 지급해야 돼요. 현금. 그런데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채권 발행은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여기는 지자체만 할 수 있어요. 지자체. 특광별별 시군이라든가 구라든가 도라든가 지자체만 할 수 있어요. 국가는 발행 못해요. 국가는 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현금 줘야 돼요. 그 민간도 공공기관도 안 돼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지자체만 발행. 지방자치단체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먼저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채권 발행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 내가 원할 때만 돼. 내가 원할 때.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요? 원할 때. 나 현금 관리도 귀찮고 무슨 이자도 0% 막 이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로 있다는데 돈을 맡기를 보관해달라고 해서 돈을 받는데요. 지금 보관료 같은 걸 이자가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채권은 또 조례가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받겠다. 근데 원할 때. 그런데 이제 원할 때가 아니어도 강제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갑이 여기가 이제 남양주시고 여기에는 대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 갑이 남양주시 아닌 곳에 살면 그걸 부재부동산 토지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은 자치단체 할 때. 근데 부재부동산이 남양주시에 살지 않는다. 같은 특광별별시군에 살지 않는다.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저게 만약에 부재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닌 토지를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 좀 여유가 있는 거네요. 아주 긴박한 토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지자체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더라도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에서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을 발행해서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부재부동산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일 때, 법인이라면 비업무용 토지 있을 수 있죠. 뭐 비싸다고 볼 수 있죠. 이럴 때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매수하기로 했는데 2년이 됐는데도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 갑이 여기 자기 토지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건 할 수 있어요. 3층 이하만 돼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설치할 수 있어요. 뭐 공작물은 답이 아닙니다. 건축물 할 수 있으면 공작물은 경미한 거니까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몇 층 이하만 돼요? 3층 이하. 단독주택, 1종근생, 2종근생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건축법에 가면 이 건축물의 용도가 좀 몇 가지 종류가 나눠지는데 2종근생 중에서 얘는 안 돼요.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그리고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이런 것도 안 돼요. 자, 여기서 10년 동안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의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사업의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어. 당장 하겠다는 생각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 하는 거지 이게 사업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 아파트 같은 거 지어지면 안 돼요. 나중에 혹시 이건 이제 우리들 권리와 공익성을 절충해서 몇 층만 3층 이하만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연립 아파트 안 되고 단독주택만 되고. 건축법에 하면 단독주택에는 막 다가구주택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돼요. 전형적인 단독만 돼요. 그리고 1종근생, 2종근생. 공작물은 뭐 경미한 거니까 가능할 수 있고. 몇 층이야? 3층이야. 근데 2종근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2종근생 중에서 얘가 안 될 때가 제일 많아요. 단란주점.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이런 것도 안 될 때가 좀 많아요. 이런 때 너무나 기묘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억제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비싸네. 노래, 안마, 단란, 다중. 어쨌든 안 돼요. 그것은. 코로나를 예상하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법을?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매수 청구권. 자, 앞에서부터 보면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어요? 10년. 지목이 뭘 때? 10대 매수 이렇게 하셨죠? 10대 매수.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특광별별시장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시행자가 있으면 걔가 매수해야 돼요. 설치의무자가 있으면 그자가 매수를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숫자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왜 어쩔 수 해야 돼요? 얼마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해요? 6개월 이내 통지해야 되고. 매수하기로 했으면 몇 년? 2년. 그래서 6 나누기 2는 3 하나가 3천만 원. 또 3 하나가 3층. 이 숫자는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답으로 처리할 때가 이거 나오면 거의 절반이야. 10년하고 10대 6 나누기는 3. 이게 절반 이상 돼요. 한 70%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실식의 인가를 뭡니까? 사업을 몇 년 동안 했어요? 10년. 그런데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실식의 고시가 있었어요.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지고 볼게요. 왜 그런가? 아까 실식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 수용해 갈 거거든요. 여기 매수 청구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용 협의 매수를 안 하니까 보충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건 보충적인 수단이지 원래 기본적인 절차는 이거예요. 이거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안 되니까 사과. 이거 절차가 진행 안 되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뭐 사업 인정 고시가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부처적인 사업을 할 거거든요. 사업을 안 하면서 방치하니까 해가라는 거예요. 방치하니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매수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지났다 하더라도 사업 인정 고시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뭐 권리를 박탈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매수해 갈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 이해하시고. 자, 지목이 대인 토지에 만약에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사라 해야 되잖아. 내 건데. 어차피 사업할 사람이 이거 다 사서 다 가져가서 사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건축물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때. 만약에 나무가 있어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그래서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매수 청구.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바꿔요.
6 나누기는 3. 얼마 이내 통지해야 돼요? 6개월.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돼요? 2년. 몇 천만 원 초과할 때 강제로 발행할 수 있죠? 3천만 원. 몇 층이야 할 수 있어요? 3층이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공부하면서 여기 절차를 완벽하게 알아서 그 숫자까지 다 꿰맞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기 시험 낼 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종근생 노래 연습장 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뭐 어디에 나오는지 몰라도 이런 거 물어보면 아 이거는 안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자, 매수 거절했을 때 또는 2년 동안 매수 안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3층이야 됐죠? 뭐 사람 많이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1종근생, 2종근생. 근데 못 팔았으니까 그랬죠? 이럴 때 안 되는 거 뭐예요? 팔지도 못했는데 노래 연습장 다니면 돼요? 이제 노래 안 된다 이래요. 노래 안 된다 이렇게 외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 원할 때 하는 말은 틀리게 안 해요. 근데 원하지 않을 때도 발행하는 게 있었죠?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틀리게 안 해요. 얼마 초과할 때? 3천만 원. 1억이라면 7천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3천만 원 줘야 돼요.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상대가 원하면 뭐 3천만 원까지도 다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내가 막 버팅기면 부재부동산에 대해서 그래 적어도 얼마는 줘야 돼? 3천만 원 주고 그 넘는 것만 채권을 강제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채권은 상환기간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돈을 줘야 돼요. 여기 줄 것을 나중에 갚겠다는 거잖아요. 이자 써서. 근데 이것은 아무리 길어도 10년 초과하면 안 돼. 10년 이내로 정해야 돼. 상환기간을. 그 10년은 여기서 기하시면 돼요. 그게 10대에서. 여기 10년하고 여기 10년은 같은 말 아니지만 채권 상환기간 몇 년? 10년 이내로 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보고 매수 청구 받습니다. 매수 청구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보고 나머지 내용들 좀 추가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자, 매수 청구권 맨 위에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 10년이에요. 10년. 그 밑에 세 줄 내려가면 지목이 뭐요? 대. 그 밑에 괄호 안에 작은 글씨 무엇을 포함한다? 건축물, 정착물 포함. 줄 그어놓고 읽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두 번, 세 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래도 까먹으니까 다음에 또 듣고 하면 될 거예요, 이제. 자, 매수 청구 2번. 매수 청구의 둘, 넷, 6번째 줄. 누구한테 매수 청구한다? 괄호 안에 있는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그게 1번이에요. 기본 원칙 1번. 거기에 군수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얘가 1번이에요. 얘가 1번. 그리고 그 밑에 네모 2번이에요. 그 네모 안에 있는 동그라 1번이 2번이에요, 걔가. 2번. 두 번째, 이 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그러니까 그 네모 안에 위에 있는 특별시장 거기를 1번 이렇게 쓰고 여기 있는 것은 2번 쓰고. 그리고 혹시 그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을 때는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 3번. 그리고 이제 큰 번호 3번에 매수 청구 받으면 얼마 이내에 통지해 줘야 돼요? 6개월 체크하고 6개월. 그 밑에 맨 밑에 몇 년? 2년.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무슨 금? 현금. 너무 쉽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누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 네모 안에 1번 원하는 경우 하는 말은 틀리게 안 해요. 2번 부비 하는 것은 얼마 초과할 때? 3천만 원. 부재부동산 토지의 소유자나 비업무용 토지의 소유자. 3천만 원. 자, 채권. 상환기간 몇 년? 10년.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이제 매수하지 않기로 했거나 2년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않는 경우 얘는 시험에서 알려주죠. 이제 알려주는데 뭐를 할 수 있다? 밑에 단독색 3층 이하, 1종 근린생활설 3층 이하, 2종 근생 3층 이하, 공작물. 근데 만약에 다중생활설 3층 건축할 수 있다. 그런 바지 틀려요. 틀렸죠? 안마실로서 노래 연습장 얘네들 안 돼요. 그래서 노래 안 된다. 그 17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허가를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끝에 보면 허가하는 말 있죠? 이것도 허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허가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177페이지 8번에 효력상실 세 번째 줄 몇 년? 20년. 되는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자, 지금까지 본 거 다시 읽을게요. 이제 175페이지. 매수청구권 의 읽어보면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지목이 무엇일 때?
대인, 토지, 그 외의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한다. 소유자는 특광별별시장군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기본원칙.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가 하나 안 읽은 게 있네요. 10년에서 밑에 두 번째 괄호 안에 있죠. 실식의 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때 이해하면 되겠죠. 왜 그런가? 실식의 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매수 청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당 절차에서 매수해 갈 거니까. 자, 다음에 매수 청구. 기본원칙이 특광별별시장군세였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설치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할 의무자. 거기 하나 더 읽어보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 만약 팔각정 설치 의무자, 관리자. 그럼 설치하는 사람이 땅을 사서 설치하는 거지 관리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치자, 관리자 같으면 걔네한테 매수 청구하는데 혹시 설치자, 관리자가 다르면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이다? 설치자. 설치는 사람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치는 사람하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설치는 놈. 설치. 그다음에 6개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특광별별시장군서와 매수 청구자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얼마? 2년 이내 매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대금 지급은 아까 현금 받고요. 지자체는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네모안에 있는 것은 뭐 아까 읽은 거에 답니다. 발행 이전 10년 받고 뭐 특별한 것 추가할 거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받고 다음에 도시군 계획설 결정 시료 받고요. 그것도 특별히 같이 읽어보죠. 왜냐하면 그 숫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의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한 번씩이라도 더 읽어보는 게 좋으니까.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된 시설 결정에 대해서 고시일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에 관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 되는 날이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실효 고시는 한다고 했죠? 고시는 해야 된다 받고. 자, 해제 권고. 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봤습니다. 여기서 실시계획 효력 없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지금 뭐 봤죠? 매수 청구 받고. 공식은 뭐였어요? 10대 그리고 6 나누기 2는 3 받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해제 의회 보고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20년 된 다음 날 해제한다고 그것이 이제 법에서 새롭게 구절차가 만들어진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구로 해제를 해줘야 돼요. 또 다시.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할 때는 해제를 위한 입안을 해야 돼요. 입안. 그리고 입안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입안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결정이죠? 이런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거 어떻게 돼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의회 보고 이게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고 다만 지문 중에 한두 개는 뭐 들어갈 수 있고 단독 문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데 이 내용을 다 공부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다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장에 보니까 남양주시장에 봤더니 이 사업은 10년 안 되는데 할 때는 전임시장이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필요가 없어요. 7년쯤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현황과 그 내용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요. 이제 지방의회 개최할 때 보고를 하면 지방의회가 또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정할 때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다 결정한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혼자 맘대로 해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이 사업은 별로 필요가 없겠다. 타당성이 없고 경제성도 없고 주민들이 별로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해제를 권고해요. 이제 지방의회 보고하면 지방의회가 뭐예요? 해제를 명령할 수 없어요. 상급기관이 아니니까 이건 해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권고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권고는 지방의회 보고 받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90일 하는 게 있는데 그 숫자 암비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뭐 소개는 할지 모르겠지만 암비하지 말고 90일에 해제를 권고하게 되면 이제 권고받은 날부터 이제 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를 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10년 동안 사업 안 했지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남양시 뭐 순환도로 개설을 위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당장 안 되고 지금 재원이 1조인데 9,900억은 만들어놨어요. 근데 당장 못 하고 있어서 이 100억 부족하니까 근데 의회에서는 이제 반대당이 다수여가지고 야 이거 뭐 하라느냐 해가지고 해제를 권고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이건 꼭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럼 해제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권고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입안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입안에서 결정하는데. 남양주시장은 1년 안에 해제를 하면 되는데 구리시장은 지가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해제를 또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요. 그러면 도지사가 1년 안에 해제를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좀 복잡한 구조고 시험에서 전에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참고사항 듣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이 뭐예요? 1년 안에 해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숫자를 뭐 여기는 앞뒤에 있는 붙은 말들은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잘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 지방의회 보고했어요. 10년 지난 거. 그러니까 10년 지난 것만 알아도 돼요. 뭐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것까지 할 거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지방의회는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권고받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해제를 해야 된다. 이 절차가 이 정도 보시고. 뭐 답이 나오면 이런 숫자인데 여기 중요도 떨어지니까 숫자를 외우라고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절차. 권고 제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해제하는 것이 기본 원칙 이렇게 되죠. 자, 해제 위반. 해제 위반은 뭐냐면 아까 지목이 무엇일 때 매수 청구했죠? 지목이 대인 토지. 근데 대가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수 있죠. 지목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모든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해제 위반 신청. 해제 위반 신청 제도는요. 이건 내 땅을 사가라는 게 아니에요. 해제해라 해제해달라. 그래서 모든 토지 소유자는 할 수 있는데, 자, 먼저 해제 위반을 신청해요. 위반 신청합니다. 그럼 이제 도시군관리 위반권자가 이제 해제를 위한 위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꼭 우리가 해제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거 아니고 아까 지방의회가 권고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뭐 10년 동안 안 한 거 보니까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뭐하러 내가 건축도 못하게 하고 있느냐. 해제 좀 해달라. 위반 신청할 수 있죠? 그랬더니 해제를 위한 위반 할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제 해제를 위한 위반 해주면 뭐 됐어요. 이제 해제 결정되면 나는 목적 달성한 거죠?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근데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통지를 했어요. 나한테. 알겠다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제 만약 구리라고 한다면 구리시장에게 해제 위반 신청했어요. 근데 얘가 거절해도 한 번 절차가 구제 절차가 남아 있어요. 도지사에게 결정권자에게 해제해달라고 이제 해제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제 해제 위반 신청이 아니고 해제 신청하지. 줄임말이면 해제 결정 신청하는 거예요. 해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또 경기도지사가 해제를 해주겠다. 통지를 해주면 난 목적 달성했죠. 근데 해제를 안 하겠다. 통지했어요. 한 번 더 절차가 남았어요. 그럴 때는 다시 도지사보다 위에 누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에게 해제를 해달라고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절차가 이제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뭐 부서에 조문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지만 답이 나오면 거의 여기는 이렇게 어려운 조문 같은 데서는 뭐 거의 뭐 숫자가 답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거 아니면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제 위반 신청 제도는 먼저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해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 위반권자가 3개월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몇 개월? 3개월. 그럼 만약에 해제를 하지 않기로 하게 되면 우리는 해제 신청할 수 있죠? 그럼 해제 결정권자는 2개월 이내에 해제할지 말지에 대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제 해제를 또 하지 않기로 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국장에게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고 국장이 심사한 결과 이건 사업할 필요가 없다 하면 이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국장이 명령하는 것은 한 번 있어요. 건축법에서. 거기 나중에 공부할 거고 이제 다른 데 나오면 권고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 보면 돼요. 왜 지자체 업무에 너무 간섭하면 안 되거든요. 국장이. 그래서 3개월, 2개월, 10년 동안 안 하는 것을 장기 미집행 시설 이렇게도 말해요.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다. 통과가 안 되면 해제 신청할 수 있다. 안 되면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 이해를 하시고 그 숫자는 외워야 되죠. 몇 개월? 3개월. 그 다음에 2개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억지로 만들었죠. 장3, 2, 4. 장3, 2, 4. 앞에가 3개월이에요. 장3, 2, 4. 앞에가 3개월, 뒤에가
2개월. 그 절차를 이해하고, 글자를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절차이고, 장삼, 이사, 중에 장시성을 가진 사람,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을 장삼, 이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2개월 봤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177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의 보고는 뭐 줄 안 긋고 그냥 볼게요. 특별시장 군수는 결정 고시된 시설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현황이나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해제 권고, 지방의회는 그 보고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또 1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결정을 하거나 도의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좀 이해를 더 한 다음에 읽으면 좀 쉬워지고 뭐 그것까지 이렇게 이거를 쉽게 읽을 만큼 뭐 실력을 그렇게 더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됐고. 4번 양과라 4번. 10년 동안 사업 안 했다. 이건 그냥 시험에서 알려줘요. 10년 동안 안 한 것은 10년 동안 안 하는 경우에 이걸 뭐라고 하죠? 아까 장기 미집행설 이렇게 말했어요. 화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10하고 장하고 같다는 거 알아요.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한 30% 알 것 같은데? 잘 모르세요? 10하고 장하고 잘 모르세요? 아 모르시구나. 화투를 우리 남양주 학생들은 화투를 안 좋아하시네. 단풍 10끝을 장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모르는구나. 자, 어쨌든, 자, 장기 미집행설 10년이에요. 이제,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상, 이제 요거를 읽어보는데 줄 긋지 마세요, 그냥. 이제 시험에서 알려주니까 그냥.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설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건 좀 음미를 한번 해야 돼요. 매수 청구는 누구 말했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여기는 그냥 지목이 아니어도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군 관리계 입안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입안 신청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입안 신청 받은 날로부터 입안권자가 얼마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라고 있어요. 3개월.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알려야 된다. 그 뒤는 그냥 읽어봅니다. 해당 시설 결정 실효시까지, 즉 20년이 된 다음 날 실효되잖아요. 그때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입안을 해야 되고, 그런데 3번 신청을 했는데 해제를 위한 입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동그라미 4번 신청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해서 통지하대요. 2개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업을 하기로 뭐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라든가 이러면 사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를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나오고 다 기억하는 건 어렵고 여기가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까 말한 장삼, 이사 이거 가지고 그때 가서 찾으면은 거의 찾아질 것이다. 아마 70% 확률은 될 거예요. 답 찾을 확률이. 물론 뭐 이상한 거 내가지고 틀리더라도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여기 있는 것을 완벽하게 정리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내가 100번 읽어줬다고 해서 나는 여기를 강의해줬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이제 이런 거 다른 거 나오면 제가 강의했다고 안 해요. 장삼이사에 나오면 강의했다고 그래요. 이제 딱 찍어줬다 그래요. 이제 그거 나오면 안 틀리고 다른 거 나오면 공부해도 틀려요, 어차피. 그리고 그런 공부하고 있으면 다른 걸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자, 6번. 그런데 이제 5번 해제 신청을 했는데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이제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6번에 그럼 국장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10년, 3개월, 2개월, 심사, 권고 이런 말을 봐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해를 하나씩 하나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해를 못하면 그냥 외워서 시험장 가서 뭐든 괄호 있으면 아 여기가 이 괄호에 여기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찍는 거고 이제 이해를 하면 문장을 읽으면서 음미를 하시고 다음 페이지는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안 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 써놨는지. 자 181페이지도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공부할 것까지 이제 마쳤고요. 이제 복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 문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뭐 한 10분이면 풀 것 같습니다. 자, 복습 문제 1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지역에서
공원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위치, 종류, 규모 등에 관해서 미리 도시군 관리국으로 결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은 클 것이다, 작을 것이다? 작을 것이다. 작은 것은 절차가 까다로워야 돼요, 좀 완만해야 돼요?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국으로 결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도시군 관리국 없어도 할 수 있잖아. 얘는 규모가 작으니까 아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주사 맞고 죽어서 못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국으로 결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작은 것들은. 공원 안에 있는, 그래서 이해하도록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해를 하고 음미를 해야 돼요. 그냥 네모해가지고 만약에 글자로만 물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중 도시군 관리국이 필요 없는 것은 했으면 뭐 주차장, 폐차하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해가지고 찍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으로 나왔을 때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2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문장 자체가 맞는 말이야. 수용되어야 할 것은 수용되어야 한다. 그럼 같은 말이네. 뭐 똑같은 말이죠. 그 수용되어야 할 것이 뭐예요? 전통 수중 14가 되는 거고, 수용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스관, 하수도관. 가능하냐 물어본다 했잖아, 이렇게. 3번 특광별별시장군소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맞는 말로만 나와요. 협의회 이런 말로 하면 협약에 협의하는 것의 일종이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협약은 협의해서 계약, 약정을 체결하는 거고, 협의회는 협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중요한 거 할 때는 이런 절차도 있겠죠.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맞죠?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죠? 1번만 틀렸습니다.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억지로 맞죠 해가지고 답을 유도하네. 자, 2번 매수 청구 옳은 것은 했어요. 매수 의무자가 지방공사인 때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누구만 발행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 있어요. 자, 나중에 채권이 4개가 있는데 이제 지자체만 발행하는 것을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외우는데 이제 외운 것이 또 막 섞이면 헷갈려요. 나중에 그 용어 가지고 해줄 거예요. 제가 용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채권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도시군이 붙어 있죠. 도시군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찾으라고 이제 해줄 거예요. 나중에. 지금 안 써도 돼요. 그 말은 지금 써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 비교하면서 해보면 이렇게 외워야 되겠다 알 거예요. 이제 지금 지방자치단체.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매수해야 돼요? 2년. 6 나누기 2는 3 그랬죠. 2년. 틀렸고,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 동물병원을 3층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일단 3층 이하고요. 동물병원은 그러니까 치과 의원 같은 것들은 일종근생. 우리가 아파서 찾아는 거 긴박하니까. 동물병원은 조금 우리가 뭐 사람이니까 느긋하면 얘는 2종이에요. 그러니까 2종근생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래 안 된다에 안 들어가잖아요. 동물병원. 이제 2종근생 3층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2종근생 중에 좀 전형적인 것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틀리게 하려면 평소에 안 보는 거 돼요. 그냥 그런 것도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틀려도 점수는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아주 이상한 것도 할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안 냈는데 제가 그냥 응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의 인가가 있더라도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10년과 대는 맞았어요. 그런데 실시계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되는 건데, 저는 보충 수업을 안 해요. 왜? 정규 수업을 하니까 보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한번 해야 되나? 5번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10년 이내. 자, 3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 시행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고 출입하려는 날에 며칠 전?
제출하니까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에게 알려야 된다. 특별상 군수는 시설에 대한 도시군 개설 결정 고시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의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번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시행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둘 이상의 시군이면은 협의해야 되죠? 물론 이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니까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를 정해주고,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 틀렸죠? 동의 필요 없어요. 숫자도 틀렸고 숫자 볼 것 없이 동의 틀렸죠. 시행자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시행 대상 지역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고. 자, 4번 과란에 들어갈 숫자로서 옳은 것은 도시군 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제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뺐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서 정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 못 만들었어요. 이제 법조문 같은 거 낼 수 있는데, 자,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할 수 있고, 입안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얼마예요? 3개월. 장3, 2, 4 그랬죠? 그래서 2개월 아니고 3개월. 다른 것들은 조금 관련된 숫자가 있어서 했는데 오늘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1개월, 45일, 60일 하는 것도 적용될 때가 있어요.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맞네요. 다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없는데 뭘 맞게 하겠어요? 그냥 해당 용도 지역의 용법에 맞으면 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그곳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 그리고 건축선, 교통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건축선, 교통처리 계획은 임의적인 사항이니까. 다만 그 지구단위 계획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면 그 말은 맞는 말이 되죠. 건축선과 교통처리 계획이 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사례 만약에 단독 문제 나온다 그러면.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은 얼마 안에 수립을 해줘야 돼요? 3년. 3년 동안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효력을 잃는다. 5번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건폐율이 만약에 현재 40%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아무리 완화를 시켜도 60%까지. 그죠? 2배, 3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150. 용적률은 2배까지도 할 수 있고. 6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의무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금방 했지만 좀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린 게 있을 겁니다. 1. 도시지역에서, 그러니까 관계법률에 따른 건축계획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다 하는 것들은 이제 시험에 그냥 알려줘요. 괄호에다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시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구역으로서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로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다. 지정해야 된다. 여기 맞네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지정할 수 있다. 무슨 구역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정비구역. 또 하나 택지개발지구. 4번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로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지정할 수 있다. 어디가 지정해야 되는 거였어요? 시가화 조정구역과 공원, 시공. 택지 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 그러니까 딱 맞는 것은 2번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교재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앞뒤에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자꾸 듣고 연습하고 읽어보고 이제 해야 된다. 이제 물론 그대로 판박이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법에 있는 숫자 같은 거 그 내용을 그대로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응용해서 낼 수도 있고. 자, 7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옳은 것은 도시 지역 외의 용도지구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도시 외의 지역도 할 수 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토지 이용의 합리화 계획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전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부. 일부.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특정 지역만을 개발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지 전부가 아니라.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의 건축을 제한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해당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 한다면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준주거지역은 1종구생, 2종구생 이렇게 가능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이걸 못하겠으면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법에 있는 거 그대로 읽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된다. 이거. 글씨를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들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용도지역 바꿀 수도 있자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맞아요.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7번은 답이 5번. 6번은 몇 번이에요, 답이? 2번. 5번은 3번. 4번은 5번. 3번은 4번. 2번은 3번. 1번은 1번. 자, 답 체크해 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